안녕하십니까. 은세의 대표 강정혜사입니다. 오늘 이제 471강은요. 각종 내국법이 나오고 개인사업자들이 외부에 어떤 소득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원래 강의 해야 되는데 이 세무공무원 임명록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무공무원 전국 세무공무원 이렇게 이거를 1년에 2번씩 펴내요. 150페이지나 되는데 그래서 안 하고 전번 주 추석 특보집회의 19페이지에 보면 원천징수 세율표라는 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구세청에서 작성한 거를 조금 더 손을 봐가지고 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세금이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은 이렇게 이제 누구나 각종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소득공제 등등을 빼면 최소한 1,500 정도는 되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나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한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빼는데, 그럼 일반 1,500이 빼진다는 얘기는 1,200까지 6%라는 얘기는 연봉이 한 3,500 정도 내외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급 직원들 연봉 이렇게 되는 분들은 1,500 정도 빼지고, 많은 연봉이 있는 분들은 3,000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다단계 누진세 올라가는데, 누진세 구조가 1,200까지는 이제 연봉 그러니까 3,500 정도 되는 것이죠. 1,200까지 6%, 4,600까지 차가는 15%, 8,800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이 차액은 35%, 1.5억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부터는 45% 이렇게 해서 쭉 다단계 누진세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 10%를 더 하는 건데, 이건 지방소득세를 더 가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소득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소득은 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신들이 이렇게 수익이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응되는 원재료, 부재료 같은 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소득 같은 거예요. 여기가 소득인데, 외주비가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급여, 근로소득, 급여에 따른 퇴직소득, 일용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이 이제 지급이 쭉 되는데, 이거에 따른 원칙인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건 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한번 잘 요약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근로소득부터 봅시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연마정산을 보통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매월에 대한 월급을 12달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기본세율.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월마다 이거를 그대로 표준화시켜가지고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모든 세금에 대한 10% 지방세가 붙는다고 했고, 아까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6%만 해요. 그냥 거기서 이제 하루에 일당 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차액에 대해서 6%니까 하루에 일단 15만 원에서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것이죠. 즉 초과에 대해서 내는데, 그때도 이제 산출된 세 6%만 단일세율 곱해가지고 한 세액에 55%를 공제해 줄 것이 있다. 근로소득 말고 이제 근로소득에 붙어서 나온 퇴직소득은 요새 뭐 각상도 하는 아들 퇴직소득이 50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안 돼. 뭔가 돈을 흩어서 먹었는지 하여튼 이런 돈이 퇴직소득에 대해서 역시 이 연분연승법으로 연환선에 시켜가지고 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비슷한 건데, 사업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은 종속고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이제 독립된 약간 자격으로서 자기 실적과 성과급에 따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달리 하는데, 근로소득은 이제 아예 회사가 원칙인수를 다 해서 또 연말정산까지도 다 원칙인수를 하는 거와 달리, 사업소득은 각자한테 지급을 하면 알아서 자기가 각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원칙인수 할 때는 총 지급액의 매월 지급액, 연 지급액의 3.3%를 원천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중에서 일부 봉사료 같은 것은 5%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로 끝나는 거니까.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영업대금에 대한 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14%가 돼서 15.4%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비영업대금, 그러니까
대출이나 금융업이 본업이 아닌 일반적인 돈 개인 간의 사거래 같은 것들은 이제 25%의 원칙 인수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4%나 25%가 적용받은 모든 금융소득은 전부 다 종합과세에 합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된다 얘기고,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은 높은 세율인 42%에서 분류해서 끝내고, 금융실명법 위반한 비실명 소득은 아예 90%를 적용해서 또 분류해서 끝낸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뭐 종합과세가 뭐건 아예 세율을 최고 세율 가까이 42% 내지 90% 적용하니까 이렇게 높이에서 분류해서 끝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당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도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전부 다 14%지 15.4%가 되는 것이고, 물론 법인세를 빼고 나서 배당을 하는 것이죠. 실제 명의가 확인이 안 된 배당금은 42%, 비실명은 90%, 그 밖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25%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용업대금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5% 징수해서 나중에 종합소득 합산시키면 세율이 25% 높은 이런 구간이 적용되면 이제 더 내는 것이고, 낮은 구간이 적용되면 이제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차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기본세율 적용해서 간이세율 적용하는 것이고, 기타 이제 사적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연분연수를 해서 계산한다. 퇴직연금, 사적연금도 이제 세율은 3.5, 3-5% 이렇게 하고 종합합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쭉 활동소득 말고, 그냥 어쩌다 발생한 소득,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제 복권 당첨금은 20%, 3억 초과의 차이다. 그럼 30%. 행운이 큰 거니까 더 내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이제 20% 원칙 이상한데, 기타 소득 20% 할 때 보통 이제 법정 경비를 40%를 적용,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법정 60% 적용 소득이 40%만 돼서 원천인 세율 곱하기 20% 하면 이렇게 하면 8%가 되죠. 그래서 8.8%를 원칙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기타는 이제 기본세율 적용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이 워낙에 빼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다른 소득하고 종합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이 쭉 열거된 대로 과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법인은 이제 실제 법인이 이 밖에 있는 법인 입장에서 받는 것은 이제 회사로부터 배당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법인은 이제 노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근로수는 없고, 이자 소득, 그 비용업대금은 역시 25%, 그 외 14%, 배당도 투자센터까지 포함해서 14%가 되는데, 이것은 이 받은 법인이 법인세율이 이제 2억까지 10%, 2억 초과는 20%가 되니까 이거보다 많은 5%는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고, 낮은 14%는 이제 10%의 구간인 중소기업이면 4% 환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기업 20%의 세율이 적용되면은 21%에서 14% 원칙인수 뺀 나머지 6%도 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각종 그 법인에서 외부에 지급되는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과 이것이 어떻게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대부분은 종합과세 합산이 되는 것이고, 일부가 이제 분리과세, 높은 세율적인 분리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게 총된 세금의 10%의 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